네, 제 16조 면허의 취소 등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철도 사업자가 제대로 철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은 아까 이제 12조에 있었던 철도 사업자가 자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거, 그때 이제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인가를 받는다고 했죠. 그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12조는 자의로, 철도 사업자가 자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거고, 16조는 철도 사업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강제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랑 국토부 장관은 철도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 이내에 기간 정해갖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하거나 아니면 노선 운행 중지, 운행 제한,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도 사업자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못할 때, 철도 사업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러한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느냐 보면 158595는 철도 사업자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1호 면허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 예. 면허 받았을 때 사업 계획을 내죠. 면허 신청을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8조를 위반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15조 휴업이나 폐업을 이제 맨 처음에 철도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서 해당 사업 노선별로 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지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철도 사고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 1회 철도 사고로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5조 1항 후단에 따른 면허에 붙인 이제 부담을 위반한 경우에 철도 사업 면허를 받을 때 철도는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수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제 6조에 따른 철도 사업의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 원래 이제 면허 기준을 미달하면 최초에는 면허를 받을 수 자체가 없죠. 근데 이제 면허를 받아놓고는 받더니 면허 기준을 미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면허 기준을 미달해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면 이러한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할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0조 1항 철도 사업자 준수 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예. 그리고 21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공성에 이런 걸 위해서 개선할 것을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를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예,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당연히 그 법률상 이건 불법이죠. 그런 경우에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4575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즉 이거는 4575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위에는 경중을 따져서 국토부 장관이 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사업 정지할 수도 있고 사업 계획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요 사항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리고 철도 사업 면허를 받아야 철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철도 사업자 임원 중 7조 1호 강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요 7조 1호의 강목 7조 1호면은 철도 면허 결격 사유죠. 1호는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2호는 법인의 결격 사유였고, 1호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제가 산후 실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유가. 다만 3개월 이내 그 임원을 바꾸고 임명한 경우는 예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틀린 답이죠. 3항 국토부 장관은 철도사업 면허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된다. 예,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다시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17조 과징금의 처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금방 16조에서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도 사업자에게 면허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 정지를 명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열차가 그 기간 동안에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갖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항 과징금의 부과 위반 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 기준, 징수 방법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보면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별표 일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별표 1을 보면, 예, 사유가 있죠. 자, 이 사유는 아까 16조에서 봤던, 사업을, 16조에서 봤던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이제 16조에서 봤던, 이제 면허 취소,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 명령 사유와 동일합니다. 예, 별표 1은 과징금에 대한 대상이 되는 별표 1은 왜냐? 과징금 자체가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6조의 사유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보면 면허를 받은 요렇게 별표 1에 보면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네, 다음 이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 명시하여서 이제 서면으로 우리가 이제 과속하면 이제 그 과징금 받는 것처럼 들어받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서면으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하는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3항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 외의 외용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용도냐? 1호는 철도 사업의 종사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2호는 철도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호는 철도 사업의 종사자 또는 철도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의 목적을 위한 어떤 보조 또는 융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징금 운영 계획 수립은 국토부 장관은 이 과징금 징수한 금액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철도공사가 수립해야 된다 또는 철도 사업자가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틀린다 말이겠죠. 예.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